안녕하세요, 샤이닝 아트입니다. 오늘은 색연필로 풍경화를 그려봤어요. 이 풍경은 제가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또 얘기하기가 그런데 어쨌든 신문전에 갔던 그 까미노 풍경 중에 하나이고요. 색연필로 오늘은 풍경을 그려봤습니다. 제가 수업용 다른 영상으로는 색연필화를 자주 올리는데 여기 샤이닝 아트 페이지에는 색연필화는 처음 올리는 것 같아요. 원래 다른 버전으로 이거를 그렸던 게 있는데 일단은 다시 편집을 해서 이쪽에도 올려보려고 합니다. 색연필은 사실 크게 설명할 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의 순차적으로 그대로 그리는 과정이라서 특별히 다른 기술도 없고 있는 그대로 색을 칠하면 되는 그런 그림이라서 어떻게 보면 재료 중에서는 가장 다루기 편한 재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시간이 좀 들어가고 공이 들어가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완성을 하면 어느 정도 결과물이 보장이 되는 그런 재료라서 나름 되게 좋은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림 설명을 특별히 이렇게 따로 하지는 않고 제가 사용했던 색연필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번 그림을 프리즈마 유성 색연필 72색이랑 그다음에 파버카스텔 수성 색연필을 이용해서 지금 그림을 그렸는데요. 사람들이 처음 이 색연필화를 그릴 때 어떤 색연필을 먼저 사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비교를 조금 해볼게요. 그림 그리면서 보시면서 조금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이 그림에는 프리즈마를 가장 많이 사용을 했는데 요즘에 사람들이 가장 무난하게 많이 쓰는 색연필이 프리즈마 유성 색연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얘는 72색이 49,500원 그 정도로 좀 가격이 되게 저렴한 편이고요. 색깔 개수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고 또 색이 되게 잘 올라가요. 좀 진하게 올라간다고 해야 되나? 조금 칠해도 오일 파스텔처럼 좀 많이씩 칠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처음 색연필화를 하시거나 이제 손에 힘이 없으실 때는 이게 프리즈마가 좀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근데 얘는 조금 빨리 닳아요. 프리즈마 어떨 때는 저는 그림 하나 그리고 반 이상 쓴 적도 있어요. 굉장히 색연필 닳는 속도가 빨라서 깜짝 놀랐던 것 같고 그리고 약간 곱게 칠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굉장히 약간 곱게 칠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프리즈마로 하다 보면 뭔가 이게 덜 완성이 된 것 같다라던가 왜 이렇게 안 촘촘하게 칠해지지?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가장 빠르게 색연필화 중에서는 할 수 있는 제품이 이 프리즈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단은 색깔이 워낙에 많이 있는 것도 싸니까 그 다양한 색을 쓸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유용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많이 쓰는 제품인 파버카스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파버카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초급용도 저는 많이 쓰고 전문가용은 확실히 좋고요. 사실 색연필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연필은 그 알버트 듀러라고 해가지고 수성 전문가용 색연필인 것 같고요. 색깔이 되게 예쁘고 또 곱게 올라가고 해서 저는 그 제품을 가장 좋아합니다. 근데 걔는 너무 비싸요. 36색인데 거의 63,000원? 거의 그 정도라서 너무 비싸서 막 권하거나 이러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대신에 그 파버카스텔 초급용도 가격이 워낙 싸니까 얘도 36색이 16,600원 뭐 이 정도로 해서 인터넷에서는 팔리는 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로 약간 곱게 칠해져서 저는 좋아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수성이니까 물에도 이제 녹잖아요. 근데 초급용 그 빨간색 뚜껑 있는 그 색연필은 좀 잘 안 녹아요. 전문가용 그 알버트 듀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물하고도 같이 섞어서 쓰기가 되게 좋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버카스텔 초급용 색연필의 가장 안 좋은 점은 이렇게 색깔이 겹쳐서 이렇게 계속 칠하게 되잖아요. 사실 색연필은 한 번 칠하고 또 칠하고 이렇게 여러 번 겹쳐서 색깔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몇 번 이렇게 더 칠하고 나면은 이렇게 미끌미끌 거리면서 색이 밀려나가요, 되게. 그래서 이거를 약간 기술적으로 쓰지 않으면은 색 쌓기가 조금 어려운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종이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요. 이 색연필 사용할 때는 일단 처음에는 눕혀서 사용하고 점점 색을 올려가면 갈수록 굉장히 세워서 뾰족하게 깎아서 쓰는 방식으로 일단은 작업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올리는 색들은 그렇게 뾰족하게 하지 않으면 잘 안 올라가요. 그리고 또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체코 색연필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근에는 별로 잘 안 파는 것 같아요. 잘 안 파는데 제가 수업을 하다가 어떤 분이 쓰시고 있는 걸 봐서 제가 처음 보는 색연필이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이게 뭔가 했는데 써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때 검색했을 때는 가격도 파버카스텔 그 전문가랑 초급용 그 사이 정도의 가격대여서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되게 괜찮다, 질도 좋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색연필이 코이너라고 해가지고 체코 색연필 브랜드가 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 체코가 색연필로 되게 유명하대요. 코이너 몬델루즈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수성이고요. 그 다음에 코이너 폴리컬러라고 해서 그거는 유성 색연필. 저는 유성은 안 써봤어요. 수성만 써봤는데 몬델루즈 되게 괜찮았어요. 아무튼 근데 지금은 보니까 파는 데가 별로 없고 수입을 해외 배송을 받아야 돼서 가격이 그렇게 싸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색연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색연필은 이렇게 계속 쌓고 하면서 칠하는 게 힘들면서도 또 나름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색연필화 영상을 여기다가 올린 적은 별로 없지만 꽤 많이 그리는 편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색연필 작업도 좋아합니다. 오늘도 두서없는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날 되시고 다음에 또 뵐게요.